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 교사가 되려면 땡땡 하세요입니다.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뭐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인가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현재 교직 경력은 뭐 고등학교 경력 7년, 그 중에서 자사고 경력은 6년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 강사는 뭐 동네 보습학원부터 시작해서 검정고시 학원 뭐 거쳐가지고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 경력 포함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됐고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전국적인 단위로 뭐 인터넷 강의를 하실 분 교육개발원에서 디지털 컨텐츠 온라인 강의 요청한 그 공모에서도 당선이 돼서 강의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유튜브 시작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하게 됐고요. 교장 선생님이 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실시간 강의 매체인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육 유튜버인데 요즘 좀 딴짓을 많이 해서 이제 고뇌 끝에 이 컨텐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사가 되려면 오늘부터 땡땡 하세요. 뭐 간단하게 꿀팁 한 5가지 정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교사가 될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사는 여러 가지 직군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있고 뭐 그 아래부터 시작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사. 이 중등교사라고 한다는 거는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원 강사도 있고요. 뭐 다양한 교사의 직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교사가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면 일단 교대를 생각하셔야 되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사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유아교육과를 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 학원 강사가 되는 경우에도 뭐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에 맞는 이제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초등교사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등교사는 일단은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대로 가는 그 수능 성적이 상당히 높은 등급 컷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알기에는 거의 2등급 이상씩은 다 맞아줘야지 갈 수 있는 예, 곳이라고 알고 있고, 뭐 운 좋으면 뭐 2점대에서 3등급 사이 뭐 이렇게 가까스레 갈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대에 가면 이제 교대 분들은 경쟁률이 높으면, 제가 듣기에는 높으면 2대1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대를 가면 거의 초등교사로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중등의 경우는 각 과목마다 다릅니다. 전망이 좋은 학과들에 대해서 이제 좀 표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출처는 이제 북소년 사회과라고 그 게시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하자면 재미로 보는 임용 과목별 난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뭐 국영수는 지금 이제 국어는 총평이 F네요. F 플러스. 그 다음에 수학은 D 제로. 그 다음에 영어 F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총평이 좋은 걸 골라야 되겠죠. 지금 어떤 과목이 있냐면 상담 S 플러스, 사서 S 플러스. 네, 스페셜하다는 거죠. 정말 경쟁률도 낮고 어떻게 보면 초수 합격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망도 나와 있는데 보건, 상담, 전망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도 상당히 이제 거의 한 3, 4년 전부터 많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뭐 일사도 B 플러스, 지리 B, 그다음 윤리 A 플러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윤리는 A 플러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윤리를 나왔는데 상당히 뿌듯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때는 팩가설도 돌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이 표는 뭐 재미삼아서 이제 만든 표 같기도 한데 사실은 요즘 전망을 좀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망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장래희망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호도 직업 1위가 교사였습니다.
정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교권이 이렇게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 힘들어 하시는 교사분들 꽤 많습니다. 왜 좋아하지? 막연히 방학이 있어서 좋아하는 건가? 이런 것들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과 전망도 생각해 보시는 것과 동시에 장래희망 순위를 1위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왜 내가 교사를 하고 싶은지,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이 직군에 도전하시는 것은 저는 비추합니다. 막연히 방학이 있어서, 여러분들 부장교사, 이제, 특히 교무부장, 이런 부장 타이틀을 달면 방학이 매일 학교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자기가 굳이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교사가 되려면 땡땡 공부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내신이나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제 얘기부터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똥멍청이 수준이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학교만 치면 놀러 가는 게 다였어요. 오락실 가가지고 맨날 오락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도덕 과목만 잘했습니다. 제가 바뀌게 된 계기는 한 번은 제 아버지가 한번 혼내셨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해가지고 회초리 몇 대 맞았는데 그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6학년 때까지는 거의 제 말 그대로 똥멍청이였어요. 근데 이제 철이 좀 빨리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는 반에서 5등 안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됐어요.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식구가 저희 집은 대가족이었어요. 7명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철이 좀 일찍 든 편이었는데 공부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일찍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공부하려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자체가 재밌다. 이거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목적이고, 이건 10스푼 중에서 1스푼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겠다. 수단적 목적이죠. 이거는 10스푼 중에서 9스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동기로 봤을 때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를 잡았다면, 뭘 해야 되냐면, 동기가 충만하다면, 그때부터 엉덩이 싸움이에요. 저는 중1 첫 시험 준비를 가장 인생에 살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요일에, 도서관에 나가가지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말 아침부터 나가서 끼니는 대충 때우고 우유 마셔가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 시험 성적으로 본다면 평균 50점도 안 됐습니다. 예. 그랬던 똥멍청이가 중1 첫 시험에서 평균 90점 찍고 전교 38등 정도 했었어요. 반에서 3등 했었습니다. 애들이, 반 애들 그때 평가가 상당히 재밌었는데 몇몇 애들이 와서 상상도 못했다고 까불까불 했었거든요. 제가 애들이랑 맨날 운동도 많이 하고 교실 뒤에서 맨날 대도 안 하는 그런 놀이들 있잖아요. 원킥, 투킥, 쓰리킥 하고 이제 토마스 반바퀴는 거 돌리고 이렇게. 좀 공부랑 이제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볼 때는 그랬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성적이 처음에 그렇게 잘 나오니까, 우리 때는 이제 성적 등수가 나오니까 반에서 3등을 했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나 누나들이 상당히 저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용돈도 많이 챙겨줬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제 잘하면 주위에서 인정해주고 챙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꿀팁. 교사가 되려면 땡땡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자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했다고, 자만하고 만족하는 순간 성적은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첫 시험 보고 저는 좀 자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보니까 한 2등수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3 마지막 시험까지 이제 봤을 때, 전교 50등 밖으로 나간 적은 없지만, 시험 보고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방학 때 완전히 놀아버렸던 거죠. 완전히 착각을 했던 겁니다. 자만을 했던 거고. 이때가 진짜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꼬였던 시기가 인생의 침체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수학 수준이랑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 여러분 다릅니다.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듣는다 이러면 외계어 듣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뭐 한간에는 선행학습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가정에서 경제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집안에서는 이미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EBS로도 다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 경우 지금 중학생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과학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노는 순간에 남들은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항상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좀 우리 편하게 좀 협동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쟁은 자연의 순리이자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왜 경쟁에서 시달리나, 선생님, 우리는 왜 다른 학생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은 세상의 순리이자 원칙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적자생존이란 말, 뭐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세상의 자원은 여러분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죠. 유한해요, 사실. 유한합니다. 특히 대학 가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정원이 무한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공부 안 하겠죠.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왜? 유한하다는 거예요. 즉 좋은 자리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은 남들을 밟고 올라서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결국 공부라는 말의 어원을 생각해보면 중국 쿵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술의 어원인데 자신을 단련하고 수련하는 과정이에요. 수능 준비, 공시, 뭐 각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수험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닦을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닦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을 닦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우에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우수한 중고등학교 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과 그 시험의 장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닦지 않고 스스로와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들었으면 하는 어떤 꿀팁인데 수시 파이터가 될 거냐 아니면 정시 파이터가 될 거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교대나 사대로 지나갈 것인지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수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수능 등급이라든지 일정 조건을 맞추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평소 열심히 내신을 잘 관리한 학생들이라면 대학을 수월히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때는 1학기 수시 써서 합격한 애들은 뭐 예전에 수능도 안 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러웠었는데 아무튼 내신 관리 잘하는 친구들은 내신을 통해서 또 대학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시 파이터들의 경우, 이런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었을 때 잘 나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특히 이제 내신은 자기 스타일이 안 맞다. 근데 분명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잘 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뭐 정시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내신 시험에 나오는 자잘한 그런 지식을 버리고 수능 영역에서 중시 여기는 지식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수능 한 번으로 결정된다는 점이죠. 예, 현역은 현역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생, N수생들과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에서 잘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정시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4대 진학 시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합격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망을 보여드렸는데 그 전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내가 평소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 과목에 재미를 느꼈고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평생 내가 이 과목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큰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과였습니다. 이과였는데 윤리를 좋아했어요. 그 계기를 생각해 보면 중학교 3학년 이제
시험 끝나고 도서관을 갔는데 철학책 그때를 봤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뭐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사상이 막 심취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니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철학책이 있었는데, 철학 과목이 있었는데, 사실 윤리와 사상이 쉽게 느껴졌었어요.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철학에 심취하고 난 다음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뭔가에 책 한 권에 몰입했을 때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꿀팁. 어릴 때부터 다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책들을 다양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책 많이 본 친구들은 학교에서 경쟁력이 좀 달라 보입니다. 뭐, 저도 이제 군대 전역하고 수능을 다시 봐서 문과로 전향한 케이스예요. 사실, 보름 정도 윤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를 보러 갔는데, 윤사 2등급 나왔었어요. 그 전까지 군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목 궁합이라는 게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교과서 윤리 교육과를 갔는데, 사대에 와서 봤는데, 팩과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전국에서 19명 뽑은 적이 있었어요. 22명이었나, 21명이었나,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일사로 복전 중이어가지고, 제 전공을 바꿔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명박 정권 때 생윤이라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개발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윤리교사 TU가 싹 계속 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일사는 윤리보다 뒤늦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 인생이 꼬인다는 게 이런 의미였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TO와 경쟁률은 본인의 인생의 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또 사실 주식과도 같은 게 아닌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낮은 지역, 그 경쟁률 낮은 지역은 3대1도 나왔었어요. 선생님, 제 기억으로는. 뭐, 세종 TO가 그랬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귀가 솔깃해지죠, 사실, 저도. 다시 윤리로 봐야 되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후배들은 술술 거진다, 이제 임용이 진흙탕에서 빠져나간 상태였고. 그랬지만, 재밌어. 이 교사는 JB를 선언합니다. JB는 뭐냐면 존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만약에 했으면 장투를 했을 타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버에서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망 좋은 학교를 골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리도 사실 좋았고 일사도 좋았었습니다. 근데 일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늦게 합격은 했지만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인생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메이저 과목 국영수 계속 매진하다 똥티오 때 몇 년 씨름하다가 진짜 이런 분도 계세요. 몇 년 국영수 똥티오 때 씨름하다가 6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무원 준비하다가 임용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제가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임계점이 찾아요. 단 진짜 힘들 때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싫은 일 하고 나면 이제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더라. 이런 말 최근에 들었었습니다. 이런 얘기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작년에 제 옆에 멘토 같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진짜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분도 딱 제 나이 때 합격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시절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주경야독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최탈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존감도 깎이기 시작했고 사대 갈 때 한 명 뽑더라도 내가 되겠다는 자신감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질 때도 있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교사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꿈에 끝까지 매진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예인 유재석도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했었냐. 네.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참고 한 번 더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4대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학업에 매진하시고, 그리고 교육으로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이상과 가치,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길을 걸은 이유가 바로 가외를 하면서 제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이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교사의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 많은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이 길 오시면 교사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팅!